자, 이제 경희대 문제 들어갈게요. 학교는 이제 기출문제 공개하고 있고, 우선은 5개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단풀에서 제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넣어놨거든. 그래서 단풀 보신 분들은 오늘 내가 풀이는 다 하긴 할 건데 2005년이랑 2021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내가 하나 빠뜨렸던 게 23년에 문제 8번을 하나 단풀 교재에 빠뜨렸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전체 화학식 15문항이랑 생물 15문항, 30문항을 90분에 푼다. 한 문항당 뭐 3분 정도. 그리고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 주로 사실 생각해보면 생리학이랑 분자생물학 제일 많이 내긴 한다. 요건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자 2025학년도 들어갈게요. 문제 15문항이긴 한데 기출문제가 어렵진 않아. 단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말이 많아.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싶은 그런 문항들이 좀 많거든. 그리고 답이 없는 문항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답이 없는 문항이나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다. 오늘 우선 25년은 풀이를 좀 자세하게 할 거야. 왜냐면 그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25년에서 조금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 실제 문제보다. 자, 첫 번째 하나 들어가자. 세포 신호 수용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란다. 우선 옳은 거 고르라고 얘기를 하지. 옳은 거 동그라미 치고. 자, 세포 막수용체 GPCR 하나 보여요. 자, 이거 7번 막건통에 리간드 결합해 형태 변화 일어나. 자, 형태 변화 일어나서 지단백질 결합하죠. 자, 그러고 나서 G알파 단백질에 결합돼 GTP가 GDP로 치환이 아니라 GDP 날리고 그 다음에 GTP로 치환하죠. 이거 절대 인상기 붙여가지고 GTP 만드는 거 아니었어. 엑스체인지였다. 날리고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엑스체인지 교환하지. 자, 그러면 G알파가 활성화되는 거죠. 우선 틀렸어. 자, 대표적인 GPCR이야. 제일 종류가 많다. 각각 우리 대표명은 GPCR이고 그 안에 뭐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 무스카린성 아드레날린 수용체 각자 1차 구조 다르죠. 유전자 달라. 그래서 피트 문제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용체 뭐냐? GPCR이다. 리간드 종류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가자. 리간드가 RTK에 결합해. 자, 이 녀석은 수용체가 TK였다. 자, 이 중요한 리간드 잡을까? 누구? 그로스 팩터하고 그 유명한 인슐린. 인슐린 하셨어. 혈당 낮추는 거죠. 자, 결합하면 구조적으로 변형돼서 당연히 리간드 결합하면 형태 변화 일어나요. 새로운 결합이 생기니까. 두 개 RTK가 서로 결합한단다. 일항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서로 인산화했다. 자가 인산화를 하셔도 되고 인산화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활성화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도스테론, 부신, 피질 호르몬,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은 세포질 수용체랑 보통 결합하죠. 네, 이 세포질 수용체가 전사인자야. 근데 알도스테론 결합하면 형태 변화 일어나서 핵 위치 신호 NLS가 노출되지. 그러면서 핵으로 이동한다. 이 녀석 전사인자였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틀렸고. 자, 리라들 하자.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는 각기 다른 단백질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신호 전달 단백질이 달라. 자, 그래 동일한 신호 분자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단다. 우선은 답은 맞죠? 옳은 거니까 니은 리을이야. 답은 니은 리을 되겠네. 이 하나 들어가자. 우리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베타2 세기관지 평활근 그 다음에 세동맥하고 정맥은 보통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가지는데 일부 세동맥은 베타2를 가졌어. 그래서 세동맥 평활근 뭐 근육으로 가는 거라던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덜랜드가 노벨상 받은 간이 역시 베타2죠. 너네 전부 다 베타2였어. 베타2는 노르에피네프린보다 에피네프린이 훨씬 더 결합을 잘해서요. 그래서 보통 예간도 얘기할 때 에피네프린 많이 얘기한다. 자, 얘네들이 결합하면 세기관지, 교감이야. 이완.
자, 요거는 근육으로 가는, 뭐, 폐로 가는, 그런 것도 이완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의 세동맥하고 정맥은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가지죠. GPCR이지. 이 녀석은 수축했었어. 사실 대부분이 알파1을 가져요. 그래서 교감작용하면 대부분의 말초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액이 동맥에 몰린다. 그래서 동맥에 피가 많으니까 동맥 혈압 증가. 그냥 줄여서 혈압 증가를 하죠. 그래서 교감신경 작용하면 혈압 증가, 혈당 증가. 자, 간 우리 서덜랜드 하셨어. 에피네프린 작용하면 뭐 지단백, GS, AC, CMP 작용해가지고 결국 글라이코젠 분해되는 거죠. 포도당 될 거야. 이 포도당 돼서 이 녀석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거지. 간의 세포막에 글럽 몇 번? 간. 여기 간 2번 하나 보이나? 간. 글러투를 통해 가지고 나갔었다. 자, 답은 하셨고요. 밑에 요거는 그 단플에서 한번 보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선 세포 막 수용체랑 세포 내 수용체 좀 나눠 놓자. 여기 줄 하나 그어 주세요. 세포막이랑 세포내. 자, GPCR 이렇게 리간드가 많다는 건 가장 종류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수도 많은 거죠. 종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자, 그때 위에 하나 보자. 자, 에피네프린 알파1, 알파2. 요게 베타 1, 2, 3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베타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아드레날 수용체 다 GPCR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아세틸콜린도 하나 보이나? 아세틸콜린 무스카린성. 무스카린성. 효각에 있는 거 다 GPCR이죠. 아세틸콜린 하나 더 들어가자. 그 이온성 수용체 어디 있었냐? 시냅스. 그 다음에 근종판 같은 데 있는 거. 요 녀석은 양이온 채널이었지. 그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하나 보여. 수용체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정말 많은 거 하나 보이는데 1, 2, 3에서 그 QIS 기억나나? QIS에서 알파1, 알파2, 베타예요. 알파1은 GQ고 그 다음에 알파2는 GI고 그 다음에 베타는 GS예요. 보통 GQ는 우리가 PLC 활성화시키거든. 그러면 IP3, 다이아시글리세로, 칼슘 이렇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GI는 일반적으로 PD를 활성화해요. 그래서 2차 전달자 감소. 자, GS는 AC나 GC에 작용해가지고 보통 2차 전달자 증가. 예, 아데닌산 사이클레이스, 구안일산 사이클레이스. 자, 그 다음 나머지 보시면 내가 그냥 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야. 호르몬 대부분의 호르몬도 쭉 보여. 소마토스타틴, 도파민, 히스타민도 GPCR. 그래서 정말 많은 리간드가 있고 각각의 수용체 1차 구조 달라. 물론 전체적으로 7번 막관통하는 거 공통이지만 조금씩 아미노산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종류 가장 많은. 종류 가장 많다는 거 하나 봐두세요. 자, 밑에 RTK 하나 보자. 아세틸콜린 하나 볼까? 아세틸콜린 PLC가 작용하는데 PI 작용하는 거는 심장이야. 심장에 부교감 어디 작용하지? 동방결절. 동방결절은 우심방, 상부. 그래서 이거는 동방결절에 작용해서 부교감은 심박동만 낮춰요. 심근수축력이 영향 안 줬어. 그래서 심박동 낮추는 거죠. 얘는 하나 해볼까? PLC를 이제 활성화시키잖아. GPCR, 아세틸콜린 결합하면 그러면 이자 베타 세포 하나 뜰게요. 자, 이자 베타 세포가 무스카린성 작용을 받아. 그럼 PLC를 통해서 결국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칼슘이 증가해. 세포질 칼슘 증가. 그럼 세포질 칼슘 증가는 막의 퓨전. 그래서 인슐린 가지는 소낭에 골지 소낭, 엑소사이토시스죠. 인슐린 우리 금속 하나 중심으로 인슐린 6개 결합하는데 기억나나? 아연. 그래서 인슐린은 아연이랑 결합돼 있어요.
얘 그냥 한 개만 해보자. 자, 인슐린이라 할게요. 그냥 요거를. 베타 세포야. 자, 그리고 혈관 따라 이동하자. 슝 이동하는데 타겟을 하나 잡을까? 근질로 잡자. 근질 하나 잡을게요. 근육과 지방세포. 근질근질 하셨죠? 자, 그 다음 인슐린 수용체야. 요거 지금 인슐린 잡았거든. 인슐린 수용체 뭐라고? RTK. 잊지 말자. 인슐린 그로스 팩터. 그래서 그로스 팩터 수용체 HER2 그것도 역시 RTK잖아. 자, 이렇게 근질에 작용하면 신호전달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엑소사이토시스, 막의 퓨전이 일어나죠. 특히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글러포가 많았는데 그래서 근질에 글러포가 증가하지. 그럼 여기 있던 포도당이 슝 들어오면서 혈당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 볼까? 글러포 나온 김에 글러포는 그래서 근질에서 인슐린 유전 쪽으로 발현돼 세포막에 글럿1 대부분의 세포 글럿2 간 글럿1은 기초 포도당 흡수를 해요. 대부분의 세포 대표적 적혈구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 글럿2 간 그 다음에 이자 베타 세포야. 둘 다 포도당 많을 때 작용한 녀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포도당이랑 그렇게 안 친해도 되죠. 포도당 넘쳐날 때 식후에 작용하는 것들이라서. 자, 글러3도 기초 포도당 흡수야. 보통 대부분의 세포 가지고 있는데 글러3는 신경계에 좀 더 많긴 해요. 글러4 하셨고 방금 근질. 글러5는 글럿 안에 넣긴 하지만 엄밀하게 포도당 수송체 아니다. 이거는 과당 수송하죠. 처음에 발견했는데 글럿 원인가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거든. 구조가 비슷하기는 해.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은 포도당 운반 안 해. 과당만 운반해. 근데 그냥 뭐 이미 글럿과 유사하니까 글럿 슈퍼패밀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글럿5라 부르고 과당 운반체란다. 그 다음에 물하고 과당은 수동수송, 촉진확산 온리예요. 요 녀석 촉진확산, 수동수송 온리죠. 포도당은 글럿 통하는 촉진확산, 수동수송 있지만 소디움 글럿 있었어. 2차 능동. 근데 과당은 그냥 무조건 촉진확산만 존재하죠. 하나만 더 해버리자. 뭐 있었냐면 글럿 9 기억나나? 이거. 이 녀석은 요산수송체지. 포도당 운반하긴 하는데 이 녀석은 되게 작아요. 대신에 요산수송을 더 많이 해. 우리 요소는 단백질성 질소율에 요산은 글자 2개, 퓨린 글자 2개. 퓨린율의 질소가 요산으로 변해서 아웃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너무 많이 했다. 뭐 그냥 설명하려고. 근질이 RTK, 인슐린 수용체를 이렇게 가지는 거 하나 봐주시고 스타팅은 이자 베타 세포에서 했었다. 됐다. 자, 밑에 하나 이제 보면 호르몬 많고 되게 많다라는 거 그냥 보려는 거야. 히스타민도 있고. 자, RTK 잊지 말자. RTK 리간드, 그로스 팩터, 그 다음에 인슐린. 여기 기랑하는 거 보이네. 인슐린, 혈당 낮추고 혈당 높이고 피 안에 당 얘기하는 거. 자, 요거는 리셉터 TK야. 리셉터 세린스레오닌 카이네이스지. 자, 요 형태는 TGF-베타가 리간드였어요. 그 다음에 이 RTK가 이제 수용체가 자가 인산화하면 전사인자 하나 활성화시키는데 그 녀석 이름이 스메드예요. 우리가 TF2D, TF2H 이런 것들은 제너럴 TF, 일반 전사인자. 글자 4개 전사인자인데 지 이름 가지고 있는 거 스페셜 TF, 특수 전사인자죠. NF 카파비 걔도 글자 4개. 네, 역시 스페셜 TF다. 자, NRTK 요 녀석은
역시 이랑체 만들어요. 리간드 결합하면. 근데 난 리셉터 TK죠. 리셉터 자체가 TK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TK라는 효소가 붙어 있지. 그게 뭐냐면 JAK. 그 다음에 이 JAK가 수용체에 인상기 붙인다. 얘가 TK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전사인자 하나 활성화시키거든요. 이 녀석이 전사인자는 스탯이야. 글자 4개, 전사인자 하나 보이죠? 그래서 NRTK는 JAK 스탯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JK는 제이너스 카이네이스요. 뭐 제이너스 카이네이스라 하셔도 되고 저거 야누스라 부르기도 하죠. 야누스 카이네이스라 부르기도 하고. 자, NRTK 하나 들어가자. 얘는 대표적으로 사이토카인 수용체예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 그죠? RTK. 그다음 사이토카인 수용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에서 EPO, 에리스로포이에틴, 프롬, 신장, 타겟, 적색골수, 펑션, 적혈구 생산 촉진. TPO는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혈소판 생산 촉진. CSF는 여러 세포가 만드는데 백혈구 생산 촉진해요. 얘네 처음에는 사이토카인이라 불렀어. 근데 보니까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혈관 타고 이동해가지고 호르몬이네 해서 약간 격상된 거. 그래서 이 녀석도 사이토카인의 일종이었었다. 렙틴 얘도 지방세포가 분비하는데 프롬 백색 지방, 타겟 시상하부, 펑션 식욕, 억제. 자, 이거는 아디포카인이라 처음에 불렀거든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일종이라 생각해서 아디포사이트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그래서 아디포카인이라 부른다. 되게 많아요. 아디포카인에는. 자,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봤더니 호르몬인 거지. 혈관 타고 이동해가지고 시상부까지 가니까. 그래서 얘도 사실은 처음에 사이토카인인 줄 알았던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NRTK라 불러. 렙틴 하나 보이고 렙틴도 되게 잘 나오지. NRTK에서. 그 다음 밑에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호르몬도 작용하기는 해. 얘네들이 약간 구조가 비슷해요. 그 조상이 같아가지고 뻗어나왔거든. 그래서 뭐 4개 알파 헬릭스 가지는 거 보면 비슷하긴 하다. 자, 수용체, 호르몬도 있군. 그냥 그거 하려는 것 뿐이야. 호르몬도 있군. 자, 됐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세포막 수용체. 자, 세포질 수용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리간드. 세포질 수용체, 스테로이드계 수용체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두 가지 크게 기관. 부신, 피질, 그 다음 생식소에 나오는 성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밑에다. 죄송하다. NO가 대표적으로 세포질 수용체죠. 자, 핵수용체 하나 들어갈 거다. 갑상선 호르몬, D3, D4. 갑상선에서 누구 더 많이 만들지? D4. 누가 더 활성이 크지? D3. 하나씩 줘요. 포니까 많이 만들겠지, 그지? 포니까 하나 많이 만들어. 근데 너만 다 가지면 안 되잖아. 네가 많이 만들고 활성도 있으면 그냥 하나는 주는 거야. 그냥 활성은 네 해라 이러는 거야. 자,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 원래 바이타민 정의 자체가 내가 못 만드는 거야. 근데 봤더니만 얘는 이제 콜레스테롤 만들어내죠. 근데 그냥 이름만 바이타민 D라고 요즘 호르몬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A에서 유래되는 레티노이드 엑시드. 발생에서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우리 이제는 절판됐지만 품절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그 레티바 A. 걔가 레티노이드 엑시드 성분이거든요. 달라. 그러면 전사 수준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요. 근데 광민감성에다가 피부 약하면 되게 민감해져. 저는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효과 좋다는데 잘 되는 사람 효과 좋다는데 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자, 그럼 옆에 얘 하나 들어오자. 자, 요렇게는 우리 뭐 유래지? 콜레스테롤 유래. 얘도 지용성이죠. 지용성인데 아민계다. 아미노산 뭐? 다이로신 유래. 됐다. 문제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했다. 근데 한 번만 정리하려고 한 거니까 봐둘게요. 자, 오른쪽 하나 들어가자. 2번. 한 연구팀이 효소 A 활성에 미친 억제제 B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억제제 B가 존재할 때 최대 반응 속도는 낮아지지만 KM은 일정하대. 자, 이거 맞게 알아낸다. 우선 그 경쟁적 먼저 들어갈게요. 경비 일정, KM 증가. 경비 일정 KM 증가하셨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에서 비경, 경제, 무경이다. 비경이 난 얘기하는 거야. 자, 비경은 Vmax, KM. 이거는 on이에요. uncompetitive. 얘도 그냥 다 적어 놓을게요. Vmax, KM. 자, 요거 한 번씩 주지. 너 지금 일정했으니까 너는 한 번 일정해지고, 그 다음 너 한 번 증가시켰으니까 너는 감소시켰어요. 무는 없잖아. 그게 다 감소시켜. 없는데 뭘 증가하겠냐? 없어. on이라서 그냥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금 보인다. 경쟁적 저해제, 기질 유사체. 그 다음에 활성자리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기질 많이 주면 결국에는 기질이 승리해서 Vmax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딴 데 결합하죠. 그죠? 자, 이 녀석은 좀 특이해. 이 녀석은 결합자리가 기질이 효소에 결합해야지만 결합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 EI는 생길 수 없다. ESI, 뭐 ES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 ESI가 나타나거든. 게스 결합 시, 서브스트레이트 결합 시 I 자리 생성돼요.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경쟁적 억제, 활성자리 놓고 싸우는 거니까 EI, ES 당연히 생기고. 대신에 활성자리에 그 기질하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인히비터 같이 결합하진 않잖아. 그래서 요건 없지. 너는 딴 자리니까 EI도 있고 ES도 있고 딴 자리니까 ESI도 있었죠. 이거 기본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딴 거 하나 해볼까? 경희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 들어볼게. 자, 경쟁적 저해제 우리 제일 유명한 거 말론산. 이거 숙신산 디하이드로지네이스, 숙신산 탈수소요소의 저해제죠. 숙신산 디하이드로지네이스. 그래서 뭐 닮았냐면 숙신산 유사체였어.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스. 자, 그 다음 솔포나마이드. 얘 뭐였지? 엽산 합성 억제하는 항생제. 그래서 우리 엔타이 메타볼라이트 이렇게 불러주는 항생제죠. 너는 항생제였어. 설파제라 부르는. 너 뭐 닮았지? 파바. 파바 이용해서 만드는 이제 파바랑 푸테리딘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과정 중에 있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이하이드로 푸테로에이트 신테이스요. 그냥 다른 학교 시험에 나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엔 항생제고, 그 다음 밑에 메토트렉세이트는 요거는 항암제로 보통 사용하지. 그 암세포가 엽산 합성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엽산을 만들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먹은 엽산을 활성화시킬 건데 엽산은 폴레이트,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됐다가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THF가 활성해거든요. 그래서 엽산의 활성형이 되는 걸 방해해. 엽산이 퓨린 합성이라고 해야 되지? 엽산 글자 2개? 퓨린 글자 2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작용한 요소는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엽산이야. 그 다음에 리덕테이스. 다이하이드로를 테트라하이드로 수소 붙일 거라서 리덕테이스다.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한양대도 나오고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하나 본 거예요. 엽산이다, 폴레이트. 활성형은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엽산은 비타민 몇 번? 09 비타민 B9이었죠. 활성형은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였어. 그 다음에 얘는 퓨린 생산. 그 다음에 또 이 녀석이 적혈구 생산에 관여해.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막 그 합성 과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전 단계 정모세포, 뭐 그 저가세포하는 걔가 막 이제 더 못 진행해. 그러니까 걔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 저가세포, 정모세포 커져요. 그래서 거대 저가세포 빈혈증, 뭐 거대 정모세포 빈혈증, 하도 커서 뭐 대구성 빈혈증 이렇게 불러주긴 해요. 나중에 저거는 뒤에서 할게. 자, 그래서 항암제이고 이 녀석은 뭐 닮았냐면 너는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유사체다. 자, 스타틴 고지혈증제죠. 자,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트 하자. 뭐 심바스타틴, 뭐 비타바스타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닮았게 HMG 코에이. 그래서 우리 효소는 HMG 코에이 리덕테이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비 일정 KM 증가 유발하게 될 거다. 됐다. 그래서 답은 아이고 답을 했나 내가? 답 안 했네. 답은 비경이죠, 그죠? 됐어, 넘어갈게요. 자, 뒷장에 3번. 세포 분열과 세포 주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란다. G1이랑 S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S랑 M기예요. 거기 이제 형태인데 G1이랑 S가 있으면 S가 영향을 줄 거야. G1이 S한테 영향 주는 게 아니다. G1이랑 M이랑 있어도 M이 G1에 영향 줘서 응축하게 할 거야. 자, 융합한다 가정하면 옳은 거 고르래요. S기획은 G1기로 들어가 DNA 합성을 멈춘단다. 밑에 풀이 있을 거야. 안 쓸게요. G1이 S기로 들어가 DNA 복제하게 되겠죠. 자, 2번 들어가자. 세포질 분열은 유사 분열 중 말기 이후에 나타난대. 우리 오버랩 단다 했었다. 종에 따라서 일부는 후기, 일부는 말기랑 오버랩 돼. 그래서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이 완벽히 딱 나눠지는 거 아니었어요. 오버랩 겹쳐지죠. 자, 3번 양성종양은 돌연변이 축적에서 과도하게 증식하고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간단다. 퍼져나가는 게 그 유명한 전이지. 여러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킨대요. 그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말리그넌트 튜머, 그게 캔서잖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이를 하냐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전이하는 너는 악성종양 암이야. 너는 전이 안 해요. 가장 큰 차이다. 악성종양. 너는 전이를 해. 네, 옛날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회사가 앞이 안 보인다. 이걸 내가 평생 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1년에서 퇴직금을 받아놓고 퇴사를 할까 하다가 그건 또 아까워서 인사부에 가가지고요. 휴직계가 되냐 물었거든. 사실 1년 차가 무슨 휴직계야.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우리 엄마가 사마귀가 있긴 해. 양성종양. 그래서 인사부 그 부장님인가 과장님이 되게 순하신 분이었거든요. 순하신 분이고 신입사원을 되게 잘해주셨어. 그분한테 좀 죄송하긴 해.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제 엄마가 양성종양이 양성은 약하게 말하고 종양만 크게 말했거든. 그리고 막 울었다. 근데 엄마가 양성종양이 생겼다는 생각만 하는데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양성종양이 이러니까 그게 진짜 펑펑 울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펑펑 우니까 거기서 막 달래주시고 괜찮다고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휴직계 내시겠다 하셨거든. 그래서 휴직계 내고 집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약대 편입 공부했어요. 약대 편입하고 1년 지나서 내 약대 그때 합격했을 때다. 신나가지고 카페에서 뭐 사고 있을 때였거든. 막 사고 있는데 그 인사부 과장님이 전화 주셨어. 어머님 괜찮으시냐? 그때 너무 기분이 업된 상태니까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이제 회사로 돌아올 거냐? 아니요, 전 안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때 너무 어렸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생각나더라. 나중에 그분한테 진짜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양성은 약하게 양성종양이 이렇게 하면 돼. 양성종양. 제 엄마 사막이 있어요. 진짜로. 무는 것만 잘하면 돼. 자, 4번 들어가자. 자, 후기염 색체는 동원체와 결합한 미세소관이 짧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염색체가 각 극으로 이동하잖아. 답은 4번.
요 녀석은 짧아지지만 극성 방추사는 극성 미세소관. 요 녀석은 길어지죠. 그래서 세포가 길어져야 팅 자르기가 좋아. 방추사는 싱글렛이었다. 미세소관 싱글렛. 우리 9+2 구조, 9+, 제로 구조 있었지. 9+2 누구? 선모, 편모. 9+0, 기저체, 중심체. 9+2 구조는 이합체가, 여기 지금 2 보인다. 그래서 더블렛이 9개, 중간에 싱글렛 2개. 이 녀석은 트리플렛이요. 삼합체가 9개, 중간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싱글렛이야. 방추사는 미세소관 하나. 그래서 뭐 미세소관 9+2 다 틀려요. 그죠? 자, 5번.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딸세포 절반이 비정상적인 염색체수를 가진단다. 이거 368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 절반이 아니라 1분열의 문제는 전체다요. 모두다. 자, 밑에 하나 보자. 답은 4번 하셨고 아래쪽 하나 볼게요. 우선 요거 하나 볼 거야. 그 1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면 내가 X, Y가 생기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두 개잖아. XX나 YY 정자가 생길 거거든요. Y니까 정자다. 그죠? 자, 1분열은 하나라서 XY 정자 하나, 2분열은 두 개니까 XX 정자, YY 정자 생긴다 했었거든. 그래서 혹시 클라인펠터 이런 거 할 때 XX, XY 뭐 이렇게 나오면 1분열인지 2분열인지 그거 확인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때 하나 보자. 자, 요건 지금 남자니까 다 정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1분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지금 전부 다 문제 있는 애야. XY 하나 보이지? 문제 있는 애. 요거 문제 있는 애 하나 보이시죠? 원래 n = 23인데 이 녀석은 하나 더 많으니까 n+1, 너 n-1. 다 문제가 생긴다. 1분열의 이상. 자, 2분열 하나 들어오자. 2분열은 1분열 오케이. 2분열에서 이제 두 개 세포가 비분리를 하는데 둘 다 비분리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만 비분리 됐다 가정하는 거다. 너 한 번, 너 한 번. 그래서 너네들은 정상이요. 그래서 2분열 같은 경우는 정상도 만들어. 이 녀석은 지금 정상이죠. 자, 정상 하나 할게. 정상은 그냥 n이다. n = 23. 정상 n = 23이요. 자, 너는 문제 있는 거죠? n+1. 네가 못 받은 n-1. 역시 이번에는 y쪽에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봐요. n+1, n-1. 자, 그래서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요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반이 문제 있고 반은 정상. 반이 혹시 Y쪽에 반이 문제 있고 반은 정상이어서 1분열이 훨씬 더 문제가 생겨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남자 쪽 얘기했고 여자 쪽 하시면 X를 그냥 다, 죄송하다. Y를 다 X로 바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1분열. 그러면 XY 생겼는데 XX고. 자, 2분열 비분리. 그러면 2분열, 우리 아까 남자는 XX, YY 생긴다 했는데 이거 결국은 XX잖아. 그래서 이때도 XX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1분열 비분리 전부 다 이상. 2분열 비분리는 반은 정상, 반은 이상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오른쪽 하나 먼저 풀게. 자, 4번. 토마스 모건이, 모건이다. 그죠? 초파리 핵형 분석과 교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했대. 자, 일반적인 초파리 2n = 8이지. 자, 세 쌍의 상염색체, 한 쌍의 성염색체. 그 다음, 일반적인 형태가 암컷은 XX, 수컷은 XY이긴 해. 우리가 X염색체 불활성화, XCI는 포유류 암컷이 정상이었다. 예외적인 거는 뭐 클라인펠터 수컷, XXY, 그거는 이제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포유류 암컷에서 그 양적 보상이랑 관여됐어요. 너 포유류 암컷 아니야. 그래서 너는 바소체 같은 거 생기지 않죠. XCI 생기지 않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지금 XXXY를 할지라도 이 Y가 성결정하는 거 아니었다? 뭔지 기억나나? 알마니 익스체인지였죠.
오토솜 세트분의 X의 개수였어. 상염색체 세트.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2n이야. 자, 2n에 대해서 X가 2개면 여자, X가 하나면 남자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0.5와 1이 될 거거든요. 하나니까 2의 1, 그 다음 2의 2가 될 거야. 난 내가 그 여자긴 한데 좀 약간 남성적인 성질이 강하긴 하거든요. 대충대충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우리 집에 있는 남자 둘보다는 나은 거 되게 복잡한 것 같아. 나 우리 집 남자 둘 때문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팬티랑 양말을 맨날 뒤집어 신는다? 뒤집어 벗어나. 세탁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뒤집어 놓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벗을 때 똑바로 벗으라 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괜찮대. 뒤집어 놓은 대로 다 굳이 그거를 제자리에 놓지 말래. 그래서 제자리에 놓지 않았거든. 그러면 이제 빨래 했을 때 뒤집어진 상태죠. 그대로 그냥 개어가지고 뒤집어진 상태로 개었거든. 그럼 나라면 입을 때 정상으로 바꿔 입는데 저희 집 두 분은 뒤집어진 채로 입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뒤집어지고, 한 번은 정상이고, 한 번은 뒤집어지고. 그리고 전혀 개의치도 않아. 양말도 거꾸로 신는데 별로 신경치 않아. 그래서 내가 여자가 그나마 좀 더 복잡해. 큰 값은 여자한테 주자. 복잡해. 단순한 값 남자한테 줘요. 자, 밑에 하나 들어오자. 초파리 눈 색깔 결정하는 거. X염 색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반성 유전이었어. 자, 대림자 W는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성. W가 있으면 붉은 눈. 스몰 W만 있으면 흰색 눈. 자, 이제 들어가자. 흰색 눈 가진 암컷과 붉은색 눈을 가진 수컷 교배했대. 자, 그랬더니만 F1이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붉은색 눈을 가진 암컷 XX, 그 다음 흰색 눈을 가진 수컷. 이게 대부분이다. 자, 그러나 일부 같은 경우에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 자, XXY 오토솜 2n분의 EX죠.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암컷. 자, 붉은색 눈을 가진 수컷 2n의 1x 0.5니까 수컷 맞지? 자, 그래서 흰색 눈을 가진 암컷과 붉은색 눈을 가진 수컷도 나타났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거 나타났으니까 비분리가 일어났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옳은 것을 고르란다. 자, 기억. 초파리 성결정. Y랑 상관없는데 맞아. 대신에 Y는 뭐에 작용하냐면 그 Y는 수컷에서요. 성결정에 관여. 아니, 성결정이 아니다. 생식력에 관여해요. 예를 들어 X0 수컷이다. XY 수컷이거든. 너 불임이야. 너는 가임이야. 성결정에는 관여 안 하지만 생식력에 관여해요. 밑에 지금 먼저 할게요. 초파리의 성결정은 X염색체의 수 또는 정확하게 따지면 상염색체 대비 X염색체 비율이요. 오토솜 상염 세트분의 X염색체 비율이다. 맞아. 그래서 내가 X0가 이거 원래 우리 여자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암컷 돼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수컷이 되죠. 자, 그때 흰색 눈을 가진 암컷과 여기 밑에 예외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붉은 눈을 가진 수컷 자손이 관찰된 이유는 부모 세대에 발생한 X염색 비분리 현상 때문이고 암컷의 감수분열 1분열이 아닌 감수분열 2분열 중에 일어났다 하거든요. 자, 이거 풀이 그냥 바로 했어요. 자, 흰눈 암컷 W-로 나타냈어. 자, 흰눈 암컷 W-, W-. 그 다음 붉은 눈 수컷 여기선 대문자라 했는데 그냥 W 뿔로 나타냈어요. 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 그 돌연변이형 가지고 유전자 이름 짓죠. 근데 돌연변이형이 열성이면 소문자. 그 다음에 야생형은 뿔. 돌연변이형이 우성이면 대문자. 야생형은 뿔이지. 자, 그래서 흰눈 암컷, 그 다음 붉은 눈 수컷 교배하자. 너는 난자를 만들 때 XW 마이너스 난자만 만들고 너는 XW 플러스 정자랑 그 다음 Y 정자를 만들어내겠네요. 자, 얘네 이렇게 오면 너 붉은 눈 암컷 되고
요렇게 오면 이렇게 돼서 흰눈 수컷 만들어지지. 너네가 뭐냐면 메이저라고 얘기를 했어. 대부분은 요거랑 얘기를 했다. 자, 근데 흰눈 암컷이면 W 마이너 W 마이너에 Y 형태 아까 유전자 알려줬고 붉은 눈 수컷은 이렇게만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거 아빠 유래네. Y 아빠 유래죠. 마이너는 엄마 유래 되니까. 자, 그러면 엄마 난자에서 이렇게 온 거야. 비불 일어났고 엄마 난자에서 죄송하다. 세 쌍의 상염색체 나왔지만 성염색체가 안 온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여기 지금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비분리로 인해서 성염색체가 없는 게 나타나. 엄마 여기 정상, 엄마 여기 정상. 엄마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엄마 쪽에 n 마이너스 1, n. 자, 엄마가 난자를 만드는데 정상도 만들고 이상 있는 것도 만들어야 돼. 우리 1분열이면 정상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비분리 엄마 쪽에 2분열 비분리다. 자, 위로 올라가자. 이 현상 암컷 맞아. 2분열 중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정상이랑 n-1이 뭐냐? 성염색체가 없는 거지. 요 녀석이 성염색체가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1분열이면 정상이 안 나타나. 근데 여기 지금 포커스 중에서 정상이 나타나야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2분열에 일어나야 돼요. 맞아. 자, 리다 X염색체가 하나도 없거나 X를 초과하는 개체, 두 개를 초과한단다. 뭐 XXX 같은 거 발생 또는 생존이 어렵단다. 위에 봤더니만 X가 하나도 없거나 X 다 가진다. 그 다음에 X가 뭐 많은 거 그런 거 없잖아. 없는 걸로 봐서 어떻지? 잘 죽나 보다. 아마 중간에 죽었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됐다. 뒷장 넘어가자. 우선은 이거는 지금 왜 했냐면 예전에 이제 경희대 문제가 논술식으로 할 때 그때 막 중간 분자랑 효소들 다 배열해야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체 과정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해당 TCA 사이클하고 밑에 ETS까지는 다 외워주자. 이건 한 번 복습할게요. 빨리 한번 복습해보자. 우선 아이고. 야, 물질 한번 생각해볼까? 해당에서 처음에 글루코스, 그 다음 뭐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요 B가요.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요것도 ATP 써가지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자, 요거 깨자. 뭘로 나눠지지? DHAP, 그 다음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슝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 전부 다 2 곱하셔야 되지. 자, 처음에 ATP 쓰고 처음에 또 ATP 쓰잖아. 세 번째 사용했어. 자,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ATP 지겨워. 처음에 꺼내는 게 뭐냐면 두 분자의 NADH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두 분자의 NADH 생성하지. 자, G3P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뭐였냐면 1,3-BPG. 이때 3번에만 인상기 있다가 1번에도 있으니까 여기 PI 두 분자 들어가야 돼요. 됐고 1,3-BPG. 자, 그 다음에 3PG, 2PG, 그리고 PP. 이거는 뮤테이스, 그죠? 그리고 뭐 있었냐면 마지막에 피루부산이야. 자, 그때 처음에는 NADH 만들어냈고 1,3-BPG에서 3PG 될 때 이거 지금 이거 지금 1번 사라졌잖아. 그래서 이때 뭐 하냐면 두 분자의 ATP 생성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그리고 밑에 PEP에서 피루부산 만들 때 역시 두 분자의 ATP
생성하지. 그냥 슉 넘어갈게. 어차피 거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피루부산이 샥 넘어가면 이제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 통과해야 되죠. 자, 여기에 양성자 꽉꽉꽉꽉꽉꽉꽉 채워놨다가 이 양성자 탈출하는 힘 이용해서 피루부산 2차 능동하죠. 자, 이 피루부산이 여기에서 아세틸 코에이가 됐어. 당연히 이거 전부 다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자, 그때 피루부산을 3탄소 아세틸 코에이는 2탄소 아세틸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CO2 나가야 하고. 그다음 또 뭐 나가냐? NADH 나가죠. 자, 아세틸 코에이가 누구랑 결합하지? 옥살 아세트산. 여러분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거는 책에 다 있어. 그 다음에 너 결합해서 너는 C4구, 너 C2 결합하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물질 시트르산. 자, 그 다음에 아코니트산. 자, 그 다음에 이소 시트르산. 얘네 셋 다 이제 6탄소짜리인데 요 녀석이 전부 다 카르복실기를 3개 가져서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 TCA 사이클이 되는 거죠. 또는 시트르산 처음 나왔으니까 시트르산 회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소 시트르산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될 때 너는 5탄소거든. 그래서 요때 CO2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요때 NADH 하나 빼고. 자,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뭐 되지? 숙신이 코에이. 자, 이 녀석 4탄소. 자, 이렇게 샥 올 때 역시 코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코에이 들어가야 돼. 그래 갑자기 튀어나온 코에이죠. 자, 이때 5탄소, 4탄소니까 CO2 빠지고 또 NADH 하나 빼주고. 자, 이제 2탄소 들어갔는데 2탄소 뺐어. 그래서 이제 CO2는 안 뺀다. 자, 됐고. 이제 NADH 빼놨으니까 드디어 뭐 꺼낼 거냐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래서 여기서 ATP 또는 종에 따라 GTP, 세포에 따라 만들어내지. 보통 그 식물이나 세균, 그다음 근육 같은 경우는 ATP. 간은 GTP다. 간이 지안 보이지 않냐? 간. 간이잖아, 그죠? 간.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 했어. 그럼 뭐 되냐? 숙신산. 숙신산은 모양이 대칭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뭐 탄소 막 찾아내는 거 여기서부터 의미 없어가지고 그림에서 보통 숙신산에서 탄소 표시 안 하죠. 자, 숙신산이 푸마르산 될 때 그때 숙신산 디하이드로 진H가 작용해서 드디어 뭐 하냐면 여기서 FADH2. 자, 푸마르산, 푸마 그 사이에 뭐 나오는 거 없으니까 붙였죠.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 될 때 NADH 나오죠. 그래서 내가 크게 TCA 회로 얘기할 때 피루부산부터 전체까지 얘기하긴 하거든. 1 ATP. 하나, 둘, 셋, 넷. 4 NADH. 그 다음에 하나. 1 FADH2. 그래서 1포1 곱하기 2 하셨어요. 해당은 당연히 투투였죠. 그죠? 해당은 투투였지. 4개 생성해도 썼잖아. 그래서 2 ATP, 2 NADH. 해당은 투투. 그 다음 피루부산부터 스타팅 했었어요. 피루부산 스타팅 하시면 1포1 곱하기 2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 있고 만약에 아세틸코에이부터 하시면 하나 빼시면 돼. 131이다. 131 이렇게 하시면 되죠. 131을 ATP로 바꾸면 요거 2.5, 이거 1.5. 그럼 10 ATP가 돼요. 안 외우셔도 돼. 131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 4분자 만들어냈고 나머지 요거는 ETS 가서 이제 화학 삼투적 인산화로 ATP 바꿔내야 되죠. 자, 한 번만 보자. 여러분 지금 보는 거여서 들어가자. 이제 앞에서 순서는 봤으니까 효소 하나만 해볼까? 효소 외워보자. 자, 우선 해당에서요. 해당은 장소 세포지. 나 뭐 할 거냐면 B가요.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자, 이 알로스테릭 효소는 하나 체킹해볼까? 자, 처음에 헥소카이네이스. 그 다음에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스 1. 제일 중요한 애죠. 제일 가장 중요한 조절 요소. 자, 이거 뭐냐면 PK. 비료부산 카이네이스. 요 녀석 하나 들어가자. 너 활성을 촉진하는 게 있었잖아. 너 이제 알로스테릭 효소니까 너 활성 억제하는 거 먼저 할까? 너 억제도 있고 그 다음에 너 활성 촉진하는 것도 있죠. 우선 에너지가 많음을 나타내는 심지어 기질이기도 한 ATP가 억제했었다. 그래서 ATP 에너지 많으니까 그만해라. 또 하나 기억나나? 여기 회로에서 그 다음 해당 당이 뭐냐면 시트르산이야. 시트르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해당 그만하라 이래가지고 시트르산도 억제제, 알로스테릭 저해제로 작용했었어요. ATP는 되게 특이하죠. 적은 양은 기질, 많은 양은 기질과 알로스테릭 억제제로 작용했었다. 이 녀석의 기질은 프록토스 6포스페이트과 ATP잖아요. 생성물은 ADP랑 프록토스 16BP. 자, 그 다음에 촉진제 하나 들어가자. 촉진제, 에너지 저금 나타내는 거 ADP, AMP. 자, 그 다음 외우셔야 되는 거. 프록토스 26BP는 강력 해당 촉진. 프록토스 26BP는 강력 해당 촉진. 그래서 프록토스 26BP야. 그냥 외워버리세요. 강력 해당 촉진. 집에서 한번 시위를 강력 해당 촉진. 강력 해당 촉진. 강력 당신생 촉진. 발음이 안 돼. 강력 당신 안 돼. 강력 해당 촉진. 저 당신생은 억제하고 해당은 촉진하죠. 그래서 간세포에서 두 개 반대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자, 그래서 효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효소 하나 들어갈까? 자, 요거는 아이소모레이스예요. 그래서 포스포 헥소스 아이소모레이스. 이제 옛날에는 피트 때는 1, 3, 10번에 나오는 알로스테릭 효소만 하시면 되는데 저 때도 편입 때는 저 주관식으로 전체 다 쓰고 나오는 분자, 생성되는 분자, 소모되는 분자 모든 요소를 다 쓰시오. 주관식 문제 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들어오자. 이거 깬다. 1번, 6번 깨는 거. 이게 뭐냐면 알돌레이스. 알돌레이스가 작용해요. 자, 그 다음에 G3P랑 DHAP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G3P로 바꿀 거야. 포스페이트,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이것도 이제 아이소모레이스야. 그래서 이성질화 효소 두 가지 보셨어요. 자, 이제 됐다. 그래서 ATP 두 분자 썼지? 이제 꺼낼 거야. 자, 여기서부터 올까? 자, 이제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꺼낸다. 두 분자의 G3P요. 자, 여기 처음에 나 질렸어, ATP에. 그래서 이제 전자 꺼내죠. NADH랑 관련되는 건 뭐냐면 탈수소 요소 DH요. 그래서 이거를 G3PDH라 하셔도 되고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 DH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GAPDH야. G3PDH 또는 GAPDH야.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이긴 하다. 이거 언제 보셨냐면 우리 그 실시간 PCR 할 때 리얼타임 PCR이 양적 PCR 똑같은 거죠. 퀀티타티브 PCR. 그래서 qPCR, 뭐 리얼타임 PCR 이러잖아. 그때 이 녀석을 인터널 컨트롤로 되게 많이 이용해요. 그 다음에 노던 블란, mRNA 확인할 때, 웨스턴 블란, 단백질 확인할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널 컨트롤로 많이 사용해. 그 다음에 NADH 만드는 거 DH지. 그래서 저 녀석 인터널 컨트롤이면서 DH, NADH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 들어가자.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자, 이거는 PGK, 피지컬을 했었어. 그래서 약자로 피지컬이고.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스요.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스.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면 PG 뮤테이스예요.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아, 이거 그냥 플레임 적을까? 포스포글리세레이트 뮤테이스요. 자리 옮기면서죠. 네, 피지컬,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스.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이제 에놀, 포스포 에놀 피루산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뭐냐면 에놀레이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질 수준의 인산화, 피루부산 카이네이스. 우리 기질 수준의 인산화, 피지컬, 피크. 피지컬이 피크 나야 지금. 내가 진짜로 피지컬이 피크다. 피지컬 피크 하셨어요. 자, 우선은 해당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EATP 투투였어. ENADH. 요거 get DH. 너 피지컬 피크지. 효소 아셔야 되고 전체 다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피지컬 피크 get DH. 이 녀석이 두 분자 같이 만들어내잖아. 자, 됐다. 자, 아세틸코에 결합할 거야. 자, 그 전에 피루부산 하나만 데려올까? 자, 피루부산.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곱하기 2 하셔야 되죠. 자, 피루부산이 작용하는 이 효소 기억나나? 요때 피루부산 3탄소, 아세틸코 2탄소, 그래서 CO2 나가고 NADH 나가고 그 다음에 안 적겠지만 COA는 들어와야 하고 효소 뭐였지? 피루부산 DH 달수소요소. 피루부산 DH 컴플렉스. 피루부산 달수소요소 컴플렉스야. 그것도 나오는데 이 녀석이 특이하게 그 복합체야. 효소 3개로 구성되거든. 조효소 5개가 사용된다. 우선 CO2 날라가죠. CO2 날리는 거 날려. 티아민. 티아민이다. CO2 날리는 거 티아민이에요. 그래서 티아민과 관련된 TPP. 그 다음 NAD. 그 다음 FAD. 코엔자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 리포익 엑시드. 리포산, 그 다음 코엔자임 A. 근데 요 5가지가 밑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DH 복합체도 요거 사용할 거야. 자, 그래서 티아민 잊지 말자. 티아민, 비타민 B 몇 번? 1. 누구 유래? 나이아신. 나이아신, 비타민 B3.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너는 그냥 리포산, 코엔자임 A. 판토텐산 5, 판토텐산 5, 비타민 B5 유래죠. 하나 보셨어. 자, 그래서 아세틸코에 들어와. 저 효소 중심으로 들어갈 거라서 여기서는 효소 한번 외우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결합하자. 이거 뭐였지? 1번 시트르산 합성효소 신테이스. 들어가기 전에 비가역을 표시해야 됐구나. 자, 비가역 표시할게요. PDH 복합체 필시트르산 합성효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소시트르산 DH 3번, 4번. 이렇게가 비가역이죠. 조절 부위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거에서 시트르산 아이고 잘못했다. 자, 시트르산, 아코니트산, 이소시트르산 얘네 전부 다 탄소 6개짜리 카르복식이 3개인 거 봤죠. 옛날 기출문제 있었다 했었죠. TCA 사이클에 카르복식이 3개인 거. 각각 EA랑 EB 전부 다 효소는 아코니테이스예요. 됐다.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 자, 여기 요게 대표적으로 주요한 조절 요소죠.
이소시트르산 DH. 아이소시트레이트. 자, 여기 때 CO2 나오고 그 다음 뭐 하냐면 NADH 만들지.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탄소 5개짜리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요게 DH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앞에랑 똑같이 5개 형태가 필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NADH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코엔자임 들어가야 돼. 숙신일 코에이니까. 자, 숙신일 코에이 사탄소였고. 자, 그때마다 CO2 나오는 건 아까 했었어. 자, 이제부터는 CO2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 중요한 게 빠졌다. ATP나 GTP 생성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효소 이름 하나 볼게. 숙신일 코에이 신테테이스. 신테이스는 ATP가 관여하지 않을 때, 신테테이스는 ATP 같은 게 관여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다. 너 그 유명한 기질 수준의 인산화의 효소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그 유명한 숙신일 DH. 근데 요때는 딱 차이가 FADH2. 쟤 되게 특이하잖아. 여기에도 관여하고 복합체 2로도 관여하고. 자, 그 다음 푸마르산, 말산 사이에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효소는 푸마레이스예요. 자, 말산이 옥산라센 때 NADH 날 거거든. 그래서 말산 DH. 그때 역시 NADH 나오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자. 자, 그때 전체적으로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ATP 하나죠. 그래서 1ATP, 4NADH. 하나 더. 여기에 지금 FADH2 하나 나왔지. 그래서 1포1 곱하기 2 하셨어요. 대신에 피루부산부터 스타팅이야. 너부터 한다면 131 곱하기 2 하시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자. 위에서 투투에 위에 투투 하셨거든? 투투. 나 요거 기질 수준의 인산 효소 뭐? 피지컬이 피크인 거. 피지컬 피크 하셨다. 너는 get DH 하셨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들어가자. 너는 숙신일 코에이 신테테이스죠.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DH가 총 몇 개냐 묻는 시험 문제 있었거든. 피루부산부터 시작해서 시트르산으로까지 했을 때 DH 총 몇 개냐? 몇 개겠냐? 5개. 5개. 제일 중요한 이소시트르산 DH. 네가 조절 형태요.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DH, 숙신산 DH, 말산 DH, 시작점 피루부산 DH. 그래서 옛날에 아이가 말한테 알사탕을 줬죠. 말이 뭐라 했다고? 슈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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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루산 DH, 아이소시트레이트, 말산, 그 다음에 알사탕,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순서 약간 바뀌긴 했어요. 그 다음에 슈슈슈 숙신산 DH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이거 3가지 전체 다 들어가자. 전체 피지컬이 피크란다. 슈슈슈 슈슈슈 했었지. 숙신일 코에이 신테테이스. 그래서 저것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 하나만 들어갈까? 내가 25년 지금 이거를 한 강의 끝내려 했는데 여기만 지금 이론 좀 많이 하게. 뒤에 나오는 이론 설명 안 하려고요. 그래서 25년에만 좀 이론 많이 해.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 기준으로 막간권을 꽉꽉꽉꽉 채우죠. 복합체 1, 2, 3, 4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거에 우비퀴논 하나 보인다. 네, 얘는 1으로부터 NADH로부터 전자받고 속신산이 품말해서 결국엔 이거 FADH2 얘기하는 거예요. FADH2로부터 전자받죠. NAD는 다시 시트루산 가야 되고 FA 다시 시트루산 가야 되고 그래서 이 NAD와 FAD를 통해 가지고 ETS랑 시트루산 회로가 커플링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가자. 복합체에서 펌핑 2로 안 가지. UQ로 바로 가지. 우비퀴논. 우비퀴논. 우비퀴UINON. 우비퀴논이라 부르잖아요. 이걸 Q라 하기도 하고 우비퀴논이라 부르기도 하고 코엔자임 Q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라 부르기도 하거든. 약자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게 Q10이라 부른 10이 뭐냐면 이게 이소프렌 유래인데 이소프렌 10개가 있어가지고 10이라 부르긴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전자 받잖아. 그러면 이거 사실은 유비퀴놀이 돼요. 이거는 유비퀴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개의 전자랑 그 다음 두 분자 양성자 받은 거 이건 지금 환원형이거든. 그 다음 요거는 산화형이야. 이렇게 돌아가죠. 전자 주면 그럼 당연히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름 그냥 우비퀴논 우리가 우비퀴논 부르긴 하지만 저렇게 만약에 전자 받으면 우비퀴놀이라는 게 더 정확하긴 하다. 얘가 이소프렌에서 유래되거든. 탄소 5개짜리 이소프렌에서 유래되는 소수성 성분이죠. 그죠? 또 뭐 있지? 이소프렌 유래되는 거.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안에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소프렌 막 합쳐지면서 만들어냈었다. 세포질에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SER 옮겨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RER에서 N당화 할 때 프로테인 N당화 RER 막에 있는 당 운반체 기억나나? 돌리콜. 돌리콜도 있고 그 다음 요거 우비퀴논이야. 요거랑 비슷한 거 뭐지? 식물에 있는 거. 플라스토퀴논. 그리고 식물에서 향내는 성분이 털펜이라는 게 있거든요. 털펜, 뭐 다이털펜, 뭐 세스키털펜 이러면서 털펜인데 향내는 거예요. 멘톨 이런 것도 털펜류야. 그 약간 레몬 향 나는 거, 리모닌이라는 향성분 있지. 리모닌 그것도 역시 털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소프렌 유래고 또 뭐 있을까? 카로티노이드도 이소프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지용성 형태를 이야기를 해. 다 지용성이다. 돌리콜도 하나 봐둘까? 자, 그래서 우비퀴놀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복합체 사이토크롬C 요 녀석만 외제성이죠. 외제성 얘랑 유사한 거 지스킴에서 플라스토퀴논. 플라스토시 아니 죄송해요. 자, 그다음 복합체 3에서 양성자 펌핑. 복합체 4에서 또 펌핑. 자, 그런 다음에 마장 최종적으로 전자 받는 애가 누구냐면 2분의 1 O2가 받아서 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주는 애, 전자 받는 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긴 했는데 뒤에 문제 몇 개만 풀고 조금만 쉴까? 자, 밑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삼투작용 비교한 거 옳은 거 하나 보자. 기억이다. 미토콘드리아 전자율의 물질은 식량 분자한다. 이런 문장 되게 특이하지 않아? 그냥 뭐 맞긴 해. 보통 우리 궁극적으로 잡는 거 포도당 많이 잡긴 하죠. 뭐 물론 지방도 있고 아미노산 있긴 하지만 식량 분자 더 맞겠네. 자, 염록체는 물이란다. 지스킴 하나만 할게요. 지스킴 슉슉슉슉 갈 때 옆에 물 깨지면서
궁극적으로 물 깨지면서 망간 가진 단백질이 물 깨지 전자 슉슉슉 갔다가 받는 애 누구냐면 NADP 플러스가 받아서 NADPH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하나 이제 보면 ETS는 장소가 MT 내막, 요는 틸라코이드 막이죠. 둘 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인데 산소 쓰니까 산화적 인산화. 너 비대너지 쓰니까 광인산화. 자, 전자공유제 궁극적으로는 식량 분자. ETS만 한정하자면 NADH랑 FADH2. 자, 전자수용체 2분의 1 O2가 받아서 H2O가 되죠. 자, 지스킨 전자공유체 H2O 깨져서 부산물로 2분의 1 O2. 자, 전자수용체 NADP 플러스가 전자 받는 애지. 그래서 NADPH가 될 거야.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 위로 올라갈게요. 맞음. 자, 전자 주는 애 얘기하지. 전자 공유체 식량 분자 궁극적으로 엽록체에서 물 깨서 작용한다. 여기 문장 이상해. 고에너지 전자를 획득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는 유기 분자의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하고. 이 문장 좀 이상하거든. 이게 어렵다는 거다. 경희대가 이런 게 어려워. 뭔 소리지?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보니까 그 유기 분자, 식량 분자의 고에너지 전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맞지? 거기서 얻는 거고, 엽록체는 비대너지 이용해서 전자를 고에너지 준위로 활성화시켜 작용한다 하는데, ETS는 이렇게 쭉 전자전자액이 있을 때요. ETS 자체가 그냥 이렇게 쫙 전자가 쉽게 흘러가죠. 그냥 흘러간 이유가 뭐냐면 그 환원전이가 여기가 마이너스야. XYZ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가 전자가 에너지 크고 서서히 그 에너지 이용해서 뭐하냐? 전자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양성자 펌핑했어. 이렇게 양성자 펌핑해. 처음부터 에너지가 높아. 전자가. 그 다음에 환원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죠. 너드드드드 산소랑 친하네. 제일 친하네. 자, 근데 광합성은 어떠냐면 여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쪽으로 계속 안 친한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비대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붙여.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분자, 식량분자의 고에너지 전자. 처음부터 전자 에너지 크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전자 에너지 이용해서 양성자 펌핑. 자, 엽록체는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샥 올리죠. 맞지? 자, 디귿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전자를 산소에 전자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했죠. 그래서 위에는 공여체 이야기했고, 식량 분자, 포도당이 궁극적이긴 한데 NADH, 뭐 FADH2, ETS만 얘기하자면. 그럼 너는 물이 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전자 받는 애 산소가 받았고, 그죠? 너는 NADP 플러스가 받았죠? 맞아. 자, 리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전자 이동으로 방출된 에너지 이용해서 수소 꽉꽉꽉꽉 채우죠. 자, 꽉꽉꽉꽉 채우면서 그거 탈출할 때 ATP 합성한단다. 화학삼투적 인산화. 자, 그래서 답은 전부 다가 되죠. 답은 5번. 오른쪽까지 하나 풀어볼까? 자, 진액 생물의 이낸서와 프로모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우선 문제 풀 때 이게 진액이래. 진액. 그냥 습관적으로 진액, 원액, 동물, 식물 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한번 이렇게 좀 봐. 조절 서열에 대해서, 조절인자에 대해서 보자는다. 옳지 않은 거. 자, 이낸서 위치에 독립적이죠. 근거리, 원거리, 내부에도 위치할 수 있어요. 내부는 주로 인트론에 존재해요. 그래서 위치에 독립적. 자, 그래서 위치에 독립적이라서 여기대도 루프 만들어가지고 활성 가질 수 있는데 프로모터는 안 돼. 자, 3번이다. 특정 염색체에 존재한 유전자의 인핸서를 다른 염색체로 옮기래. 요거는 지금 딴 데로 옮기라잖아. 1번에 있던 인핸서를 뭐 10번으로 옮겨주는 거야. 근데 인핸서 같은 건 뭐냐면 시스 액팅 전사 조절 인자예요.
같은 DNA에 있는 것만 조절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버리면 못 조절하죠. 인앤서는 사실 인앤서뿐만 아니라 프로모터도 그렇고 뭐 다른 그 DNA 서열과 관련되는 거 이런 거 뭐라 했었냐? 시스 액팅 전사 조절인자. 요거랑 반대해서 그 단백질이요. 전사인자 같은 거. 그런 거. 뭐 걔네들은 트랜스액팅이라 불렀어. 왜? 전사한 단백질은 나를 전사한 DNA에도 결합해도 되지만 딴 녀석한테도 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트랜스액팅이라 했어요. 근데 너는 시스액팅이라서 옮기면 안 돼. 자, 인앤서와 프로모터는 전사 관련 단백질, 전사인자, 물리적으로 접촉하죠. 루프 형성하지. 자, 그래서 RNA 중합교수의 결합을 돕죠. 자, 그리고 활성이 높은 인앤서와 프로모터. 에 있는 히스톤의 M말단 꼬리에 위치한 라이신 잔기는 우리 히아 전사점에도 히아 전사점에도 그리고 히스톤 잊지 말게 M말단이에요. 그리고 아세틸기는 우리 히스톤에 뭐가 많지? 라이신, 아르기닌. 근데 그 중에 라이신에 아세틸기 붙여. 활성이 높으면 히아 전사점에도 아세틸화 수준이 높아야 하지. 히스톤 아세틸화 이거는 히스톤의 라이신에다가 붙일 거거든. 띵 붙이자. COCH3 이 CO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잖아. 그래서 뭐하냐? 양전하를 중화시켜요. 그럼 DNA랑 히스톤이 강한 이온 결합했는데 너 양전하가 사라지니까 줄어드니까 이온 결합이 약해지죠. 그래서 뭐 하냐면 느슨해지죠. 염색질이 느슨해졌어. 그럼 뭐지? 전사 촉진이야. 히야 전사점에도 효소는 뭐냐면 히스톤 햇이라 불렀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스.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스. 그래서 효소는 햇이었어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스.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실 건데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에 관여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얘 가역적이죠. 히스톤 탈아세틸화도 할 수 있었지.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스가 탈아세틸화도 할 수 있었어. 자, 히스톤 아세틸화 라이신해야 할 거예요. 그거 말고도 히스톤 메칠화, 히스톤 인산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메칠화랑 인산화는 약간 좀 어느 영역에 하냐에 따라서 아르기닌은 메칠화 같은 거 일어나거든. 어느 영역에 하냐에 따라서 전사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해서 그건 잘 안 묻지. 근데 아세틸화는 궁극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잘 묻죠. 전사 촉진이다. 희야 전사 좀 해도다. 자, 그럴 때 DNA에 너는 아세틸이 붙였어. 그럼 DNA 시토신에 너 떼자. 너는 탈메틸화죠. 그래서 전사 촉진되는 경우 희야하고 DNA를 한번 떼줘. DNA는 탈메틸화, 사이토신이요.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번 하셨네.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